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평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재개가 되었는데요.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그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어떻게 좀 진행될지 시나리오를 좀 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고등 학생까지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북대학교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잘 끝냈고 다른 대학도 잘 끝냈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쁘지만 아직 지금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긴장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이 구속 기소됐을 때 변호인단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1월 26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새벽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그 차가운 곳에 대통령님이 있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고요. 빨리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박성중이라는 사람이 대선이 진행되면 극우 세력들이 광화문 집회에 못 나올 것이다. 법적으로 대중 집회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광화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 일을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이곳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다 동원을 하고 이재명까지 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의 의원이 와서 거기에 참석하고 힘을 모으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한테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위기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차원에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탄핵 반대 이제 시국선언을 하고 학생들이 있고 응원해 주시는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분명히 찬성 측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말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요. 이제는 기대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싸워 주시는 몇몇 분들이 있지만 너무 아쉬운 모습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만나러 지도부에 갔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지도부에서 과연 좋은 이야기를 안 들었을 걸로 여러분 지금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여러분 국힘 지도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몇몇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를 부활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2014년에요.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부재자 투표가 그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바꿔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하고 지금 장동혁 의원이 아무튼 지금 본투표를 좀 중심으로 이게 할 수 있게 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장 의원이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사전투표를 처음 도입했지만 도입 후에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원래는 투표를 올리려고 도입을 했는데 그거에 그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속구리 투표로 대변되는 우리 투표 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됐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에만 722억 원이 투입되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 관리부실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정채용이라는 심각한 상태까지 드러났지만 지난주는 헌재의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졌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고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싸워주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시고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진짜 일당백이에요. 일당백이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법안이 누가 동의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는 보겠지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만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는 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걸 안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미 다 우리가 선거에 대한 거는 많이 주장을 해왔고 누가 반대하는지 누가 찬성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민주당의 지금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뭐 참 우클릭을 하다가 지금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국민과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으시죠? 정말 이거 제가 말씀을 이제 소개 드리는 것도 어이가 없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서 그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 가지는 사회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가 여러분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아시죠? 엔비디아가 막 국가의 통제와 그 미국 사회에서 막 계획적으로 키운 게 아니라 자유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하면서 성장한 기업이 여러분 엔비디아죠. 지금 보시면 이거를 가지고 임의로 분배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클릭을 하더라도 그 이재명의 본질 속에는 이 자유시장 경제를 반하는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간 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은혁이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있는데 계속해서 최상목 대행이 오늘 또한 버텨주고 있고 계속해서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의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마은혁을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국정협의회죠.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박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엔 나와서 MBC에 나와서 하여튼 MBC에 또 나왔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상목이 그 지금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참 누가 절차를 따지면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절차를 가장 무시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인데 참 어떻게 이런 내로남불성 발언을 너무나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지금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이미 했고 이미 탄핵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또 CBS에 나갔네요. 아무튼 MBC, CBS. 네, 그렇죠. 지금 최상목 대행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참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한테 말해야 되는 건지 탄핵당한 대통령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최상목한테 말해야 되는 건지 본인의 아주 그 폭주를 하고 있는 민주당한테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논리가 이미 그
논리가 통했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논리가 통할 거라는 기대는 여러분 하지 마시는 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 요건을 이미 갖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민주당이 그걸 진짜 할 것인가? 이거는 정무적인 고민의 영역이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풍 맞을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대행까지 탄핵하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좀 더 가중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위기가 뭔 위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미 터지고 골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뇌 구조가 저희랑 너무 달라서 이거를 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지금 아무튼 최상목에 대한 이전에는 박찬대에서 막 결단을 내릴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탄핵 검토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민주당에서는 이런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마은혁 관련해서, 최상목 관련해서 지금 이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뭐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만약 임명을 하면 종래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은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제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후속 쟁점이 되는 건데, 민주당은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참여하라고 지금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는 안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논리와 법리가 통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만약 마은혁을 이제 탄핵 심판에 참여시켜서 9인 체제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냥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 헌법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 준용상에 따른 어떤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고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계속해서 미뤄질 수도 있는 관측이고, 그 문영배랑 이미선을 임기를 연장하는 그 법안도 했잖아요. 그것 또한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것까지도 감안한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무튼 지금 공판 녹음 파일을 일일이 열어야 되고, 지금 재판이 계속 지연돼요. 만약 마은혁을 임명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할 것이고, 네, 먼저 헌법재판관이 지금 마은혁을 임명할 경우 헌법재판 불참을 통해서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추진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굉장히 비슷한 전례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비 체제 하에서의 선고가 아니라 8인 체제 시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8인 체제다 보니까 역시나 또 헌법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흠결성 뭐 이런 문제가 뭐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를 따져왔나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사법부가 그렇게 해왔나요? 지금 뭐 공수처, 뭐 영장 쇼핑,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절차를 따져왔나요?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건 저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마은혁 후보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을 이제 회피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헌법재판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또 쟁점화 될 수 있겠는데, 뭐 마은혁이 할까요? 네,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만, 각종 그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또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력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주고 좀 현상 유지하는 일종의 그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도 일단은 바로 임명을 안 한다고 하고요. 헌재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고문을 잘 살펴볼 거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라던 바입니다. 저희가 바라던 바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구체적인 임명 계획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결정 자체에는요,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습니다. 임명하라, 뭐 이렇게 딱 강제적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해도요, 처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미룰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러면 그 3월 초에 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태의 결론을 기다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뭐 돌아오면 또 어떻게 좀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뭐 경고를 합니다. 결정과 취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위헌하고 위법하다, 뭐 이런 경고를 하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4대 4다, 5대 3이다 이런 말도 있고, 일각에서는 뭐 8대 0으로 인용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왜냐면 그 선관위 쪽에서 증거 채택이나 뭐 이런 거를 만장일치로 기각했기 때문에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상황이 완전히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제적으로 좀 시각을 돌릴 필요도 조금은 있어 보이고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져가야 돼요. 뭐 국내 정치만 보고 이렇게 뭐 비관주의에 빠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막 최후 통첩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마은혁 임명하라, 오늘 임명해라, 뭐 오전 내로 임명해라, 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파이낸셜에서는 갑자기 튀는 그런 조사,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 갑자기 튀는 조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직접 물어보셨대요. 파이낸스데이에서 직접 물어봤는데, 여론조사 의뢰를 그 위에서 업체 20군데 전화를 했고,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뭐였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올 경우에 향후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원 CNI에게 조사를 의뢰한 S 언론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이를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녹취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한 설날쯤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 양당 대결만 하고, 심지어 그 결과도 막 갑자기 막 튀고 있고요. 비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제가 뭐 이번 영상에서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우리가 지난 3월 1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자님들도 많이 보셨죠. 뭐 라이브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여론이 여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막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조사를 못하게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올 경우 향후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고요?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여러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우리는 우리 할 일 계속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맨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월이
벌써 또 4일, 5일 지나가고 초중순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시기고 매우 매우 엄중한 시기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고 또 해나가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 계속 만들고 라이브 계속 하고 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단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